예, 지금 시간이 2021년 4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코스피 지수와 ETF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여드릴 차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인데 잘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상단선을 하단선을 다 썼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에 하락을 하면서 음, 하단선을 대부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하단선이 지난달만큼 제대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시가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시가 기준으로 안 보여지네요. 그러면 대충 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 13,700선,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여기 12,500선, 590이니까 12,600. 양쪽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열려 있다고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상승만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어느 정도는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그냥 아래로만 쭉 해서 끝났다 그러면 상단선이 더 내려오면서 어쨌든 하락하기에 용이하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막판에 하단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잔뜩 달고 감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위로 일단 13,700선까지의 상승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13,700선. 그러면 지금이 13,484니까요. 대략 지금보다도 한 200포인트 정도 더 위에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간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아래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래로 올라가는 게 모두 다 가능하고 지난달 고가를 넘거나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게 둘 다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 오히려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도를 고민한다 그러면 지난달 고가를 넘었을 때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방향은 훼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미 고가 하락, 저가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고가 투자 심리도랑 저가 투자 심리도 이미 내려갔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틀 수 있는 건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저가는 잡으세요. 4, 5, 6, 7월. 그러니까 저가의 경우는 7월 달에 6월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상승했을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고가는 8월 달에 7월 달 고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7월 달에 양봉이 나야 된다는 얘기고 7월 달에 양봉이 나서 8월 달에 그 양봉의 고가를 넘어야 상승의 형태로 완전히 예, 되돌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4, 5, 6, 7, 8, 9, 10, 11, 10이니까 올해 말이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 흐름을 보면 일단 위로 올라가더라도 7월 달에 6월 달에 저가를 지켜야만 가능하다. 만약에 못 지킨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저가 있죠? 12,397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혹시 나스닥을 이용해서 매도를 고려한다? 그러면 13,700선 위에서
가능하고요. 만약에 매수를 고민한다 그러면 12,594 아래에서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대로 해보시는 거죠. 자, 13,700까지 갈 거니까 나 매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12,594까지 빠질 거니까 나 매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방향이 틀리면 손절이에요. 그렇게 거래를 할 경우에 방향이 만약에 나는 위로 갈 거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밑으로 빠지면 손절이고요.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로 올라가면 손절이라고요. 그래서 방향 거래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 나스닥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올랐죠? 네, 오늘 벌써 상단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공간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는 공간이 없죠. 이미 도달한 거예요.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 고가를 넘는다고 해서 매도의 방향이 매수로 전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자는 지금 위치보다 높은 데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개인이 매수해야 돼요. 저 상단선을 물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하려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딱 장 시작했는데 또 막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막 사들여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상단선이 있어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매수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개인이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상승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매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최고로 땡기면 437까지 일단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크게 온다 그러면 437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건 그거예요. 지금 1분기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매수한 금액이 삼성전자만 15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437까지 간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를 꽤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왜 올릴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 개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5조. 1% 올리면 1,500억. 2% 올리면 3천억이에요. 그런데 1%, 2% 올린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파생 쪽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금액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 그렇게 과연 벌 수 있나? 예.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내다 파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수도 같이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조건, 이미 상단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조건은 개인이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모레도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도 계속 개인이 매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아니 이번 달 한 달 내내 개인은 매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 전환했다 그러면 그날은 빠지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411.29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옵션 포지션을 보고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에 적합한 위치는 411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의 영역인데 지금은 매도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별 이슈가 없어요. 그죠? 위에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주봉은 올라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형태를 봐도 그죠? 위가 이렇게 열려 있죠. 위가 열려 있고 아래는 닫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한 413 정도까지 다음 주에 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셨고요. 일봉은 예, 아직 위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개파락만 안 오면 예, 아직은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물은 이렇게 보시면 아직 상단선을 찍지 않았습니다. 420.28 그러니까 아직 420대까지 가야 상단선을 타게 되는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 그렇죠? 아직 지금이 19.20이니까요. 한 1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 일단 본격적으로 상단선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상단선이 420.28, 두 번째 상단선이 437.80이에요.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하단선의 위치는 409.48에서 이제 지난달 저가 사이가 이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375.182, 예, 그 다음에 위치하는 하단선입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죠. 자, 일봉으로 가면 일봉도 다음 내일을 보면 하단선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파락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예, 차트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이고요. 레버리지를 보겠습니다. 예, 레버리지도 지금 상단선 아직 도달 안 했죠. 예, 상단선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27,030원 예, 이 위로 올라서면 이제 예, 매도 가능한 가격대에 도달한 거고요. 만약에 급등이 온다 그러면 이제 29,233원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26,019원부터 지난달 저가 사이고요. 만약에 저가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은 21,859원으로 보입니다. 자, 주봉은 차트 잘 그리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위가 열려 있고 아래는 26,000원대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일봉은 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하게 아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퍼스. 자, 코퍼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예, 매수가 가능한 건 2022원 아래니까 대략 2,000원 아래로 일단 처음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너덜너덜하니까 그 다음에 2247원 그 다음에 전고점 넘으면 2767원까지 볼 수 있고요. 예, 밑으로 밀리면 그 다음 매수가는 한 1778원대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까지 온다라는 거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라는 건데 그게 진짜로 일어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것만 보면 그래요. 고퍼스 차트만 보면 코스피가 예, 최대치를 다시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쨌든 매수는 2,000원 이하에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봉 하단선이 없겠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단선이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도 하단선 발달하지 않죠. 아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내일도 예,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치긴 하지만 이건 갭상승이 와야 그나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을 다시 한번 보면 어쨌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이미 상승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고 해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주된 예, 원인은 저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가를 넘지 못해서 발생한 거라 결국엔 지난달 고가 2290원을 예, 언제 넘느냐가 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랑 고퍼스는 보여드렸죠. 아직 고퍼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고 반대로 레버리지를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다만 지금은 고퍼스를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반대로 레버리지를 사야 될 이유도 없는 애매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정도 되면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오르고 예, 다우 지수도 오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 선물이 상단선까지 월봉 상단선까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고퍼스는 하단선까지 가게 될 거고요. 예, 레버리지도 상단선 위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예,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는 상승하려면 개인의 현물 매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다 상단선 위로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상승하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드립다 매수해야 되고 반대로 개인은 열심히 현물을 내다 팔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옵션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5거래일 남았어요. 5거래일. 5거래일 남았는데 자, 요 차트만 딱 보면요. 왼쪽은 370에서 410까지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410에서 440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일단 누적으로 볼게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잔량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외국인은 보시면 여기 437 이상으로 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437이라는 수치가 저희가 본 예, 요 그래프로 보시면 잠깐만요. 요거를 이쪽으로 두고 요걸 아래로 두고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437을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수익을 내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437.70 이 두 번째 상단선까지 가야 외국인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아래로는 395 정도예요. 395면 이 정도인 거죠. 그러면 위로 갔을 때는 상단선을 두 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갈 때는 하단선을 하나만 누르면 돼요. 395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이게 증권이거든요. 이름을 금융투자라고 부르는데 위로 가면 수익이 없어요. 물론 뭐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 뭐 굉장히 미비해요. 뭐 100억, 예, 100억대의 손실이죠. 440대까지 간다고 해도 예, 증권은 뭐 100억대 수준의 손실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 404 아래로는 수익이 발생해요. 근데 404 아래로 내려가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한다고 해도 사실 큰 손실은 없다. 하지만 하락하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증권은 상방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옵션 포지션만 보면 상방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옵션 포지션을 그냥 버린다면 뭐 저로서도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 포지션 상으로 보면, 예, 상방에 관심이 없어요. 증권은. 자, 다음으로 개인을 보겠습니다. 개인. 자, 개인은 위로 가면 돈을 벌어요. 근데 개인이 돈을 잃는 건 394 아래로 내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인의 옵션 포지션만 보면 394 아래로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손실을 외국인이 가져가요. 잘 보세요. 개인의 손실은 밑으로 내려가죠. 요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0 아래는 손실이고 0 위에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 위로 수익이고 개인은 그 아래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개인과 외국인이 정확하게 정반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는 다르죠. 예, 위는 오히려 개인이 더 유리해요. 위로 올라가면 개인은 손실이 날 게 없어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기가 한참 남았으면 어쨌든 변화의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은 만기가 5일 남았단 말이에요. 5일. 그러니까 이게 5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조금 더 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증권은 내려가면 좋아. 외국인도 내려가면 좋아. 그런데 개인은 내려가면 안 돼. 이게 풋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증권은 내려가면 만세, 외국인은 더 내려가면 만세, 예, 개인은 내려가면 큰일 나. 그리고 만약에 380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손실이 800억대예요.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악재가 뜨면 개인은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위로 가면 손실 없어요. 계속 수익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손실이 난 상태로 437까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증권은 위로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 440 이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위는 어떻게 돼 있나? 480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권은 계속 손실이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권은 만기까지는 위로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옵션으로만 보면 나는 위는 관심 없어. 이게 증권의 입장이고요. 외국인은요, 위로 올라가면 좋아요. 돈 엄청 벌어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예,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콜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볼게요. 예, 개인은 444가 넘어야 손실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44까지 간다라는 거는 거의 최고점을 넘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고점을 넘어가지고 외국인이 얼마를 버냐? 444까지 한번 가볼게요. 444. 그럼 한 600억을 벌어요. 600억. 근데
600억을 버는 동안 그럼 개인은 얼마를 벌까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길 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는 얘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15조 원이에요. 15조 원. 15조 원이 10%가 오른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1.5조예요. 1.5조. 그러니까 외국인이 옵션에서 600억을 벌기 위해서 그죠? 개인이 한 3조 원을 벌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건 옵션상으로 위로 가는 건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지수만 올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개인의 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개인의 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증권이 부담해야 됩니다. 개인은 그 다음에 부담을 하고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만 보세요. 급등하면 외국인만 좋아요. 외국인만 좋습니다. 위로 쭉 올라갈 경우에 외국인은 만세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개인은 444까지는 버틸 거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456까지 가도 개인이 손실이 발생하는 건 100억대 수준입니다. 100억대 수준. 그러니까 지금 개인은 상방으로는 포지션을 정말 잘 짠 거예요. 외국인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죠. 440대를 넘어가면 이제 미친 듯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예, 증권이랑 개인이 나눠서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5거래일 동안에 지금 420이니까 440까지 가려면 20포인트를 올려야 돼요. 20포인트. 예. 근데 올릴 때 외국인만 사겠죠. 증권은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증권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증권은 현물을 매도할 거고 외국인은 매수하겠죠. 올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둘이 협업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어, 증권이 협업을 해서 둘 다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서로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게 골친 거죠. 그러면 증권은 팔고 외국인은 사면 돈만 버는 건 개인이에요. 왜냐면 440대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20호가 상승하는 동안은 개인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증권도 좋고 외국인도 좋고 개인만 나빠요. 문제는 394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아래로 20호, 24포, 26포, 25포 정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20포 올리면 440이잖아요. 예. 근데 아래로 25포를 내리면 사실 위로 올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위로 20% 올려서 수익을 만드는 게 아래로 24%를 내려서 수익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 포지션으로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차피 위아래 다 배팅해 놔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어쨌든 증권은 상방에 베팅을 전혀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만을 봤을 때는 위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이 선택을 하겠죠. 증권이랑 다른 길을 갈지 아니면 증권이랑 협업을 할지 적어도 내일은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온 뒤에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이랑 협업을 할 생각이 일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안 나오고 내일도 외국인이 대량으로 현물을 매수하면서 예, 버티기를 들어가면서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대치하는 형국으로 예, 만기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량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한 5,800억 정도 돼요. 5,800억 정도가 되는데, 예, 단가가 제가 보기에 415를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415. 그러면 지금 선물도 손실이에요. 그러면 선물도 손실, 옵션도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이 오면 선물, 옵션, 미니 선물이 죄다 손실이 돼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럼 내일 외국인이 5,800억에 달하는 선물을 죄다 손절을 해야 돼요. 더 위로 가려면 옵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로 가려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의 5,800억에 대한 물량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가려면 어쨌든 개인이 현물을 계속 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선물을 계속 대량으로 사들여야 됩니다. 더 올라가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다 털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방으로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은 437까지는 일단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곧버스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437 정도 위치까지 고려하시고 일단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략은 어쨌든 만기일까지만 유효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또 그때 가서는 새로운 전략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 만약에 하방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437 정도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략을 짜보세요. 물론 그 전에 하락으로 바로 리턴할 수도 있어요. 턴할 수도 있는데 그 턴하는 신호는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징후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부터 예, 하방에 투자하는 예,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개인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하게 되면 437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대응 전략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아래쪽을 고민해 볼게요. 아래쪽이면 411대부터 매수가 가능한데 이게 411대로 내려오는 시점이 만기가 지난다면 매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만기가 지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지나서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 전에 만기 전에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411이라는 수치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411이라는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손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쳐가는 길목이지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융투자, 증권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증권의 입장에서도 411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은요. 개인은 좋아요.
411이 되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11이라는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즐거운 주체는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11이 온다 그럼 이건 매수하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411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지난달 저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선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요 상단선과 이 하단선은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외국인이 원하는 건 437이 아니면 377. 이 둘 중에 하나의 가격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만기 이후면 411대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만기 전에는 411대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411까지 왔다가 437까지 다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5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437까지 상단선을 들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반대로 411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굳이 다시 위로 가기보다는 그냥 밀고 내려가는 편이 빠를 수도 있어요. 적어도 400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증권의 입장에선 지난달 저가를 깬다가 목표이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깨면 나 370대까지 눌러버리는 게 나한테는 좋아 이거고 지난달 저가를 안 깰 거면 나 지난달 고가 넘고 437 위로 올라갈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짜실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매도 전략을 쓰기에도 애매하고 매수 전략을 쓰기에도 애매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 전략을 쓰시겠다 그러면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 때만 그 전략이 유효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선물 매도를 들고 있는 걸 죄다 청산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나온다. 그러면 선물 매도의 단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가는 거지 청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세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외국인이 계속 현물을 사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한다 그러면 437까지 일단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1차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나온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바꾼다.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때 가면 437에서 매도 전략을 하려던 거에 일부를 음, 가져다가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410일에서는 일단 만기일까지는 매수 전략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410일은 만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해 보이고요. 만기 전에는 아예 지금 단계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 437까지 노리되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거나 선물을 매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행위로 전환이 되면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게 된다는 행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밑에가 방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면 찍어 누르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뭐지? 예. 지금 상태에서 상단선 위로 올라타는 순간부터는 이제 개인의 현물 매도가 상승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상승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옵션, 선물, 그다음에 ETF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